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며칠 늦기는 했는데 약간 뒷북이긴 하죠. 그래도 니콘에서 신형 렌즈가 나왔는데요, 줌렌즈 트리오, 트릴로지 또는 삼총사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광각 1424, 표준 2470, 망원 70200이 조리개 f2.8로 모두 삼총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공식 발표나 출시가 상당히 지연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냐고 막 이렇게 보러 가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그 질병 탓이 아닐까 하고요. 이게 제조업에는 그 질병 영향이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산업계가 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 원재료 수급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출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했던 50mm f1.2 렌즈가 드디어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1.2 렌즈가 캐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후지에서도 곧 1.0 렌즈가 나온다고 하고, 하지만 최신 렌즈,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가정을 하고 풀프레임으로 한정을 하면요 캐논밖에 없었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논 말고 니콘에서 1.2 렌즈가 나왔다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85mm 1.2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니콘 렌즈가 가성비가 좋다고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렌즈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정발 가격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니콘 환율은 굉장히 후하기 때문에 아마 원화 가격도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커뮤니티에 댓글로 니콘 렌즈가 비싸다고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제가 휴가 중이어서 정식으로 답변을 남겨드리진 못했고, 오늘 이제 그거 아니라고 그런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니콘! 일단은 줌 렌즈부터 보자면은 요거는 카메라 사이즈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카메라 실제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요게 1424, 2470, 70200이에요. 70200은 원래 크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 생각에는 1424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흠잡을 데 없이 다 모던하고 심플하게 나왔어요. 흔히들 김밥이라고 놀리긴 하는데 마운트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렌즈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계단식으로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최소화돼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타사 렌즈들이랑 비교해보면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1535가 요거랑 같은 동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1635가 동급이고, 또 1224는 요거보다 한 단계 상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제일 비싸요. 어쨌든 크기만 보자면은 소니 1635금은 워낙 요 스펙치고 작기로 유명하고, 1224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424는 소니의 이런 좋은 광각 줌 렌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캐논은 조금 크죠. 요거는 이렇게 DP 리뷰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요거 가격이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시 가격을 다 알아봤어요. 일단 달러로 캐논 1535는 2300불, 니콘 1424는 2400불, 소니 1635는 2100불, 1224는 3000불. 그리고 원화 가격은 캐논 1535는 출시 가격은 290만원, 현재 유통 가격은 260만원이고요 니콘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원화로는. 소니 1635금은 출시는 280만원에 출시됐고 현재 유통되는 가격은 220만원 정도예요.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260만원에 샀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1224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에 출시를 했고 현재 유통 가격은 380만원 정도,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실제 제조사 홈페이지 가면 가격이 이거랑 조금 다른데 뒤에 있는 단수는 그냥 반올림 했어요. 예를 들어 289만 9천원이다 그러면 그냥 29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초점거리 얘기를 하자면은 얘 때문에 조금 얘기가 꼬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캐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535가.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1224. 물론 1224가 스펙이 좀 더 좋지만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대단한 렌즈인 건 알겠는데 범용성으로 봤을 때는 1535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24보다 빨리 나왔을 때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600불 정도 싸니까 얘는 약간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빼고 이렇게 3개로만 놓고 보자면은 그나마 니콘이 소니보다는 사정이 낫다. 왜냐면은 1635랑 1535가 있으면요 1635가 완벽하게 아류잖아요. 그런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광각에서는 1mm가 더 있고 최대 망원에서는 11mm가 부족합니다. 물론 광각에서 1mm가 망원에서 1mm랑 동급은 아니고 비율적으로 굉장히 더 넓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같은 1mm라고 쳐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1mm가 더 넓은 대신에 망원에서 11mm를 손해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여러모로 캐논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다만 그 바람에 이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840g으로 거의 1224랑 비슷합니다.
847인데 7g 차이를 사람이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얘랑 얘는 그냥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니 124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캐논보다 작아 보이는데 무게는 더 나가는 걸 보면은 안에가 유리로 꽉 차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서 니콘을 보시면요, 제일 가볍습니다. 소니 1635금이 출시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가볍다고 많이들 호평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타사들은 미러리스가 없었고 다 DSLR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축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조리개 2.8 광각 줌렌즈가 600g대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인데요, 니콘의 신형 1424는 그것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니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니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 필터를 그냥 쓴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캐논이랑 소니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소니 1224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필터를 따로 이렇게 넣어서 잘라서 넣는 스타일이고, 니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낄 수 있고 뒤에도 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에다 끼는 거는 112mm라서 상당히 선택에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눈길을 끄는 점은 여기 조리개 날수인데요, 소니 1635 금이 총 11매로 가장 조리개 날수가 많습니다. 빛 갈라짐 같은 경우에는 22개라서 너무 좀 난잡해 보이는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경 흐림, 보케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1635 금이 가장 보케가 아름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렌즈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게 활용도도 뛰어나지만은 보케도 예쁘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만큼은 1635 금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뭐 그 이외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고 AF 속도랄지 이런 건 나와봐야 아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렌즈 스펙 자체는 특별히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고, 다만 가격이 관건이다. US 달러로는 가장 가격이 높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원화는 300만원 넘지 않고 캐논보다 저렴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니콘! 제가 왜 그런 기대를 하냐면은 바로 70200 때문인데, 이렇게 세 개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제일 크게 나오긴 했네요. 캐논 같은 경우 이렇게 작은 게 이너줌이 아니라서 줌링을 돌리면은 경통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오면 제가 알기로 한 뭐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니콘 꽤 제일 크게 나왔다. 얘네 두 개는 백통이고 또 얘는 김밥 아니 흑통이고. 디자인은 뭐 제 눈에는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예쁜데 모르겠습니다. 금형이 제일 예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얘네도 가격을 보자면은 캐논이 2700, 니콘이 2600, 소니가 2400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렌즈들이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소니 같은 경우는 출시 연도가 가장 예전이고 또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네 원화 가격이 캐논은 340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유통 가격은 310만원에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니콘은 일단 출시 가격은 300만원이에요. 소니는 320만원 출시해가지고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260만원 정도입니다. 뭐 니콘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고 나서 부가세 빠진다고 하면은 직후에나 280, 좀 지나면은 270 정도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은 1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원화 출시 가격이 캐논보다는 40만원 저렴하고요. 심지어 200불 싸게 출시된 소니보다도요 20만원 저렴해요. 니콘 코리아 환율이 굉장히 후합니다. 제가 이래서 니콘 1424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2600불이 300만원 수준에 나왔는데 1424가 2400불이거든요. 절대로 30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해당 환율을 적용하면 약 270만원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꽤나 저렴하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게를 보면은 이제 니콘이랑 소니는 1.4kg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나마 니콘이 40g 정도 좀 더 가볍긴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1kg대로 가장 가벼운데, 저거는 사실 저래야만 하는 게 이너줌을 포기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또 줄인 거거든요. 이너줌을 포기했는데 만약에 무게가 가볍지 않다면 이걸 엄청 먹었겠죠? 좀 더 무겁더라도 이너줌인 게 좋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보관과 그 어떤 편의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너줌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벼운 게 좋다라고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측면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1.4kg대로 이너줌인 게 더 좋아요. 또 이 렌즈 호평받는 게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0.5m, 즉 50cm로 셋 중에서 가장 짧아요. 조금 더 접근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게 AF 속도인데, 그것은 역시나 출시가 돼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금형에 손을 좀 들어주자면은 조리개가 11매라서 하여튼 11매 좋아요. 소니는 분명히 배경 흐림, 보케의 아름다움 측면에서는
금령이 가장 평가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빛깔레짐이 이제 22개가 되니까 18개랑 22개는 차이가 많이 나죠. 18개가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70-200 렌즈로 풍경도 많이 찍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인물 촬영도 많이 하고 배경 흐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리개 날수 자체는 금령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역시나 실물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니콘 렌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는. 금령은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나온 렌즈가 금령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늦게 나온 만큼 유저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50mm f1.2 녹트 같은 거 낼 때가 아니라 얘부터 빨리 냈어야죠. 아무튼간에 드디어 발표가 되었는데 크기가 상당히 앞뒤로 커 보여요. 앞에 후드까지 체결하면은 꽤나 우람해져요. 그리고 가격을 보자면은 캐논 같은 경우는 2200불에 출시를 했고요. 니콘은 그거보다 100불 저렴한 2100불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후한 편이기 때문에 원화 가격은 생각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0-200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240만원 정도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니콘 줌 렌즈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지만은 니콘은 유난히 단 렌즈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요. 그 가성비 좋다는 게 f1.8 렌즈만 좋은 게 아니라 f1.2 렌즈도 상당히 좋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너무 설레발 치지는 않을게요. 크기 차이 치고는 무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140g 정도인데 950이랑 1090이랑 뭐 그렇게까지 체감이 많이 될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1kg에 근접을 하면요, 무게 체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다만 니콘 렌즈가 앞뒤로 더 길기 때문에 이 그립부에 오는 하중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무게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길이가 길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하중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기가 커서 필터 지름도 조금 더 좀 빡셉니다. 82mm. 화질이나 AF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신형 렌즈가 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풍문만 들었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거나 뭐 만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미국 달러 가격도 괜찮고 원화 가격도 꽤나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발표한 렌즈 3개를 대충 훑어봤는데 오늘 영상은 뭐 리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크기나 무게 정도 비교해보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LR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 경쟁사 대비 지금 성적이 나쁘지가 않은데 미러리스는 솔직히 조금 부진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렌즈군이 부족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로드맵만 봐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깔끔하고 유저에게 친화적인 렌즈군이라고 보거든요. 일전에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니콘이 1등할 거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이유도 니콘의 렌즈가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소 출시가 늦어지던 렌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물론 단 렌즈들은 그동안 열심히 출시를 해놨었어요. 다만 줌 렌즈가 늦다 보니까 뭔가 니콘은 렌즈군이 없어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줌 렌즈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오해도 사라질 것 같고, 서둘러서 뒤에 뭐 장망원이라든지 뭐 재밌는 렌즈들 많이 나와서 니콘 미러리스도 꼭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